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공식 선거 일정과 함께 공정선거를 위해 후보자와 유권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데스크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내 민주당 강세 속에 진보 세력들이 어떤 입지를 다질지도 관심사입니다. 낡고 식상한 보수 정치의 벽을 넘어 촛불 시민들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과거 위상 회복에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초중학교에 이어 지역 고등학교도 대부분 무상급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수 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예산 일부가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순천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학교 측과의 합의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지역 비정규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가 이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진보 세력들이 이번 선거에서 과거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 순천 지역 민중당 시의원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출마 선언과 함께 승리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창당한 신생정당이지만 과거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뿌리로 하는 지역의 대표 진보 세력인 민중당. 지난 정권 때 당이 해산되고 소속 의원들이 17개월이나 의원직을 잃는 등 혹독한 탄압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이어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감회는 남다릅니다. 당이 주도해 후보군들의 전열을 미리 구축하고 농가 수당 등을 공통 공약으로 준비하며 생활 밀착형 의제 선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각계의 공약도 자기 지역에 맞는 공약도 있지만 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공약을 같이 이야기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일색인 지방정부의 권력 구도에 진보 세력의 교두보를 확보해 견제도 감시도 없는 지역 정치의 한계를 극복해낸다는 각오입니다. 민주당으로 이합 집산되고 있는 낡고 식상한 보수 정치의 벽을 넘어서서 촛불 시민들의 직접 정치, 진보 정치의 진수를 저희 민중당이 보여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으로의 여론 쏠림 현상이 여전히 강고해 이를 돌파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선택과 집중, 출마자 수를 늘리기보다 가능 후보군의 지원을 집중한다는 선거 전략으로 지역의 진보 세력들이 정치적 입지 회복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각 시군 선관위는 오늘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증명서류와 기탁금 등을 접수하고 예비 후보자 등록 후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경우 도지사 등 광역기초단체장 24명, 비례대표를 포함한 광역기초의원 301명 등 모두 325명을 선출합니다. 현재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일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5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국회 헌정특위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개정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예비 후보자들은 등록은 물론 홍보물 인쇄 등 선거운동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개정 규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면서도 현행 선거구에 맞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뒤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 후보자가 출마 희망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는 만큼 후보자들의 공정한 선거운동, 또 유권자들의 주의도 필요한데요. 데스크 인터뷰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최성필 홍보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6.13 지방선거가 코앞인데요. 예. 일정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2월 13일부터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개시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여수시와 순천시 같은 시 지역의 시장 선거와 시의회원 선거 그리고 전라남도 의회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됩니다. 4월 1일부터는
군 지역에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개시되고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은 본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6월 1일까지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선거 벽보가 첩부되겠습니다. 6월 3일까지는 각 가정에 투표 안내문과 더불어 선거 공보가 발송되겠습니다. 6월 8일과 9일 양일간은 사전투표 기간인데요. 선거일인 6월 13일 투표하실 수 없는 유권자들께서는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의 읍면동에 설치될 예정인 사전투표소에 나오셔서 사전투표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만큼 많은 후보들이 이제 선거 전에 뛰어들게 될 텐데요. 예. 사전 선거운동 시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등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도 할 수 있고요. 어깨띠 및 표지물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수화자 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요. 선거군의 세대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금품 제공과 관련한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이나 활동 보조인 등이 단독으로 명함이나 직접 지지호소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통과 전이라서 후보자들도 좀 혼선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유권자들도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해주시죠. 예,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후보자와 관련있는 식사 제공 자리나 모임에 참석했을 경우 3천만 원 이내에서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고요. 예, 선거법이 개정되어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를 경우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공유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의 단속 방침 또 홍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우리 연회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강력 대처할 예정인데요. 특히 공천 관련 금품 수수 및 매수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그리고 가짜뉴스 등 비방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속 역량을 총 집중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도내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갔지만 여수 지역은 예외입니다. 예산 일부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이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급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크게 인건비와 운영비, 식품비 3가지.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선언하며 동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가 1학기에 부담해야 하는 식품비는 18억 원. 하지만 실제 예산엔 절반만 반영됐습니다. 전라도 교육청에서 그 인건비나 운영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그 대응을 하게 되지 않겠냐 해서 여수시는 5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2학기부터는 식품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에 반영되지 못한 9억 원은 결국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광양은 지난해부터, 순천도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해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좀 소외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이거 내가 세금 괜히 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뒤늦은 교육 복지 예산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처우 개선 문제로 학교 측과 이견을 보여왔던 순천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순천대 청소 노동자들은 최근까지 임금과 정년 문제 등을 놓고 학교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규직 전환이 아닌 용역 연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컸지만 양측의 의견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최종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 노동자 40여 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순천대는 조만간 이들과 정식 계약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금호타이어 중국 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회사를 중국에 파는 격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더블스타의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더블스타로부터 6,463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고 지분 45%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의 경영 정상화와 신규 투자를 통한 품질 개선, 채권단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단은 지금의 경쟁력과 고비용 구조로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청산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실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더블스타에 매각할 경우에는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로 매출이 늘어나고 더블스타의 중국 판매망을 활용하면 중국 법인의 정상화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인수 이후의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일부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더라. 채권단은 해외 매각에 따른 고용 불안과 이른바 먹튀 논란을 감안해서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더블스타가 3년 동안은 지분을 매각하지 못한다는 조건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3년 이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돼 실종된 근룡호의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여수 거문도 해역에서 펼쳐졌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9시부터 여수 거문도 인근 해역에서 수중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고 여수해양경찰서는 주변 해역 통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사고를 당한 근룡호에는 모두 7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2명의 시신만 발견됐고 나머지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여수시 중림동 한 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SUV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51살 김모 씨 등 2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을 빠져나오던 덤프트럭 운전자 55살 남모 씨가 SUV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